오늘은 배시 명령어 중에서 파일과 관련된 부분 명령어들을 쭉 한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일을 다루는 명령어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많죠. 예. 내용이 많은데 이거 뭐 여러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런 명령어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메모장에다가 한 켠에 이렇게 메모만 해두세요. 그러다가 쓸 때 요건 요거였지 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쓰시다 보면은 금방 익히는 부분이니까 오늘 한번 쭉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대부 컨테이너로 이제 배시 연습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열려면은 여기 요 대부 컨테이너에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볼륨 부분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폴더 아이콘이 뜹니다. 이 폴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작업했던 환경이 그대로 로드가 되면서 오프닝 리모트라고 나오죠.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빠르게 실행이 되니까요.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로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wd라는 것이 있습니다. pwd는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경로가 지금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UI 환경이 아니라 커맨드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pwd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시 베이직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인데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폴더 위로 상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change 디렉토리 cd라고 합니다. cd로 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pwd로 쳐봐도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워크 스페이스에서 다시 배시 베이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change 디렉토리 역시 하위 디렉토리도 그 다음에 이제 배시 베이직 탭 키를 치면은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요. 엔터 pwd 하면은 이렇게 경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cd 하고 하나 좀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물결 표시 있거든요. 이 물결 표시는 로그인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pwd를 치면은 이렇게 홈 vs 코드가 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으로 이제 이동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다시 홈 vs 코드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푸시D, 팝D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 푸시D, 팝D 지금 설명할 푸시D, 팝D를 사용하는 거는 이 내가 이동한 경로들을 이렇게 히스토리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cd 이제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이라는 이제 폴더에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여기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이라는 폴더는 리눅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네릭하게 사용하는 그런 폴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d 홈 디렉토리 갔다가 다시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때 이제 push d 하고 내 홈 디렉토리로 이동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은 이 경로가 지금 내 홈 디렉토리로 변경이 됐어요. 네, 일단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 여기 지금 이렇게 출력이 돼 있죠. 이게 왜 출력이 돼 있냐면은 실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따로 있긴 합니다. dirs-v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래 있던 폴더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pushd 이렇게 물결해서 내 홈 계정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럼 현재 내가 0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고 이 폴더는 내가 기록을 한 폴더죠. 디렉토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계정에 있는 홈 디렉토리에서 막 작업을 끝냈어요. 작업을 끝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이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팝 D 이렇게 하면은 다시 워크스페이스 베이직 요 폴더로 다시 이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D하고 팝D는 리눅스에서 일반적이 아닌 폴더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데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록된 히스토리를 보고 싶을 때는 dirs-v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내용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작업했죠? 네, pwd, cd, 그다음에 pushd, popd. pushd, popd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pd, 그 다음에 cd 정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됐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싹 지우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클리어. 네, 화면 내용을 다 지워줍니다.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ls, 그 다음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find, where is, whic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크스페이스 배시 베이직 pwd 치면은 여기 나오죠. 요 디렉토리 밑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려면은 우선 탐색해서 한번 보죠. 데브 컨테이너 로그스, 그 다음에 파일 다루기. 자, 요 강의를 위해서 파일 다루기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샘플 txt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요게 바로 ls 하면은 로그 파일 다루기 샘플 로그 하는데 로그 밑에 있는 애는 안 나와요. 예, 이거 디렉토리 얘 세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파일 속성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ls-리스트 형태로 모든 거 all 이렇게 되는 거죠. la 이 옵션을 ls 명령어처럼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이제 옵션을 안 줬을 때는 하나, 둘, 세 개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all 하면은 이 앞에 리눅스에서 앞에 첫 글자가 다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숨긴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숨긴 파일까지 전부 다 보여줘요. 차후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D라고 붙은 부분은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 9자리는 이제 권한과 관련된 퍼미션이라고 하는데 권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하고요. where is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where is java라고 해볼게요. 자바라는 요 글자가 포함된 파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usr share 요 자바라는 애가 실행 그냥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where is라고 하는 애는 이 단어가 포함된 디렉토리와 파일을 전부 다 찾아줘요. 이제 파일을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파일을 찾고 싶은데 이제 특정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어느 경로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where is랑 which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ere is sh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usr bin sh, usr sharem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가볼게요. cd를 이용해서 우리가 pushd 아까 배웠었죠. 예, pushd로 이동을 하고 usr bin sh 이거 pushd죠. 디렉토리가 아니래요. 디렉토리가 아니면은 뭘까요? pushd usr bin 이동을 한 다음에 ls 쳐보면은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 이제 sh라는 게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popd 요 sh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게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디렉토리든 파일이든 where is는 다 찾아주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냐면 리눅스에서 이제
자바 같은 거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요. 압축 풀어가지고 이제 설치 경로 잡아주고 퍼미션 잡아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때 실행 파일만 그 경로를 찾고 싶을 때는 where is는 디렉토리까지 찾아주기 때문에 위치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치 sh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sh 아까 전에 우리가 usl bin sh로 갔을 때 얘가 디렉토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는 디렉토리인가? 한번 이제 가볼게요. 푸시 D로 이동을 하면은 그대로 갈 수 있겠죠. 네, 역시 디렉토리는 아니에요. 디렉토리는 아닌데 위치하고 뒤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실행 파일이라는 거예요. 실행 파일. 아까 전에 이제 ls-la 이렇게 치면은 퍼미션 부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끝에 x가 들어가 있죠. x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실행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usr bin sh 들어가서 여기로 이동해서 한번 정말 실행 파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s 요 명령어는 제가 뒤에 그랩은 뒤에 설명 드릴 겁니다. sh 여기 보시면은 sh라는 게 있고 이렇게 x 이렇게 돼 있죠. 실행 파일이라는 거 실행이 가능한 파일이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파일만 찾아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fin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find는 이제 파일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찾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팝디로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 요 디렉토리에는 이제 샘플 파일 다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현재 폴더에서 이 sample.txt라는 파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find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세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얘기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서 name이 sample.txt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일부 여기 샘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런 걸 찾고 싶다. 그러면 find name sampl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뒤에 샘플이라는 거 뒤에 이렇게 .txt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타 스타 기호를 붙여주시게 되면 그 뒤에 문자가 어떤 거 오든 상관없이 다 찾아준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해보면 확장자가 txt인 애들만 찾아줘.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md 파일도 하나 있었죠. md 파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폴더에서 usr bin 폴더 아까 하나 있었죠. 거기서 name이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들을 찾아줘.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명이 A로 시작되는 애들을 usr 폴더 밑에서 쭉 찾아주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find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파일을 생성하고 디렉토리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파일 내용도 이렇게 보는 간단한 명령어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돌아와서 여기 잠깐 열어둘게요. 탐색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은 이렇게 파일도 마음대로 만들고 있을 수 있어서 좋은데 hello.txt 이렇게 만들고 나서 ls 우리 배웠죠? ls-la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옵션까지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hello라는 txt 파일이 생겼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 중 하나가 이제 touch라는 것이 있고요.
터치 그냥 엔터 치면은 안 나옵니다. 이게 파일 미싱 파일 오퍼랜드 이렇게 돼 있죠. 파일명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터치 sample2.md라고 할게요. 그리고 ls-la 치면은 sample2md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탐색기에서도 볼까요? 탐색기에서도 이제 sample2.md라는 파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ample.txt라는 이 파일을 이제 카피를 해볼게요. 우리 카피를 할 때 이 탐색기에서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파일 만들죠.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명령어 뭐 쓸 줄 모르면은 뭐 그때그때 필요한 내가 아는 기능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UI 환경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카피 명령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피 명령어가 cp라고 하는 겁니다. 카피 약자죠. copy. 그래서 아까 전에 sample.txt라는 파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를 sample.txt라고 카피를 할게요. 카피가 됐고요. ls-la로 조회를 해보면 샘플 여기 이렇게 카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현재 이렇게 앞에 경로를 안 붙여줬으니까 이제 현재 경로에서 현재 경로를 카피한 건데 경로를 배시 베이직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워크스페이스 요 상위 폴더로 카피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cp 현재 폴더에 있는 거죠. txt.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 뒤에 안 붙여줘도 되네요. 네, 일단 한번 실행해보고 안 붙여줘도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s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경로를 입력을 해주면 경로 입력해준 데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배시 베이직이 여기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의 요 파일 목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sample.txt가 같은 이름으로 여기 뒤에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 같은 이름으로 카피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명시를 해줘 볼까요? sample2.txt 이렇게 할게요. 하고 입력을 해보면은 카피가 이름이 변경이 돼서 카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리어하고 쓰레기 파일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을 좀 지워 볼게요. 파일을 지울 때는 rm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remove의 약자죠. rm을 이용해서 sample2.txt 를 지우고 다시 lsa 하면은 샘플 2만 남고 여기 지금 2만 남았죠. 2만 남고 샘플이 지워진 걸 볼 수가 있고요. rm-r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도 파일이거든요. 파일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안쪽에 또 파일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rm remove 배시 베이직 하면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도 다 전부 다 지워주고 싶을 때는 그 옵션이 rm-r 리커시브의 약자입니다. 안에 파고들어서 전부 다 지워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지우면 안 되니까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고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도 임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배웠던 터치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죠. 자, 파일 다 지웠고요. cd 배시 베이직으로 이동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디렉토리에 있죠. 요거를 이제 지워보자는 거예요. 명령어를, rm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rm 테스트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지. 네, 지울 수 없습니다. 얘는 디렉토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rm-r 테스트 디렉토리 해볼게요. 네, 실행이 되죠. 그리고 ls 조회를 해보면은 테스트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가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리어. 자, 아까 전에는 탐색기에서 이렇게 폴더를 직접 만들었는데, 네, 폴더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도 따로 있습니다. make directory, mkdir. 그래서 테스트 디렉토리 이렇게 만들고 나서 ls 조회하면은 테스트 디렉토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내용을 보는 것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at sample.txt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sample.txt 안쪽에 있는 파일 내용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보여지고 프롬프트로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많죠. 클리어. 요거를 먼저 좀 볼게요. sample.txt에 그 내용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쭉 긁어서 그냥 대충 넣은 거거든요. 36라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위에 한 세 줄만 보고 싶다. CT를 치면 전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 한 세 줄 정도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head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sample.txt.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앞에 위에 요 정도만 갖고 오게 되고요. 세 줄만 가져오고 싶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주고 옵션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 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n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세 줄만 나와야 되는데 세 줄 이상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줄바꿈이 돼서 그래요. 한 줄이 쭉 기니까 줄바꿈이 돼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세 개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디폴트로 하면은 한 5줄, 6줄 나오려나?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한 10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만, 일부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에만 보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ls 쳐보면은 여기 로그즈라는 이제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ls 쳐보면은 이런 로그 파일을 제가 대충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서버에서 로그를 딱 볼 때 로그 용량 엄청나거든요. 몇백 메가 하는 그런 로그들이 있는데 그 로그들을 한 번에 다 불러오면 그 불러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근의 로그만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테일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맨 끝에 있는 기록된 로고들이 이렇게 끝에 보여지게 되고 얘가 끝나버려요.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 상태죠. 끝에 여러 줄을 읽어오고 나서 다시 프롬프트로 가는데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tail-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그가 변경이 돼가지고 쌓이면은 여기에 계속 이제 내용이 여기 쭉쭉쭉 쌓이는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끝내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되고 다시 프롬프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tail-f 그 다음에 로그 파일명 요거는 엄청나게 백엔드 개발자라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레스라는 명령어하고
그다음에 more라는 명령어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less sample 네. less sample txt 여기 치면은 샘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화살표 키로 이렇게 내가 이동해 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맨 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H키를 누르면 헬프 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헬프 페이지 보면은 이제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보여지고 Q키 누르면 나가게 되고 여기서 쭉 이제 H키, J키랑 K키를 누르면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화살표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J키랑 K키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고 혹은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나갈 때 Q를 눌러주면은 내용이 나가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more라는 것이 있습니다. more sample.tx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뭐 JK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살표 키를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로 나가버렸죠. 예,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제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내용을 볼 수는 없고 그냥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명령어가 바로 more입니다. 제가 less랑 more를 왜 잘 안 쓰냐면은 저는 그냥 이제 VI로 이게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VI라고. VI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샘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버려요. 이렇게. set new 이런 거 치면은 라인 번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에디터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하지만 가끔 쓸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쓸 때가 있냐면 VI를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VI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도커 중에서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가 용량을 최대한 줄이다 보면은 VI 그 에디터 기능까지 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때 그런 경우에 컨테이너에 접속해서 VI를 쓸 때는 VI를 쓸 수 없는 케이스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봐야 된다. 그럴 때도 이 more나 less 잘 안 쓰죠. 왜? 보통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는 로그 파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테일 파일 F 로그 이렇게 로그 파일을 볼 때 테일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보려면 less more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랩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랩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랩이라고 명령을 치고 그 다음에 검색할 단어를 안쪽에 넣어주세요. 필터링할 단어. 그 다음에 그 필터링한 단어를 어떤 파일에서 필터링 할 것인지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랩 이라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가 포함된 거 하면은 이렇게 아스타 붙여줬잖아요. 아스타 붙여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라는 단어를 찾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sample.txt 하게 되면은 숫자 2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라고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을 때 그랩이라는 걸 써도 되지만 주로 이렇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땐 역시나 저는 VI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슬러시 2라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숫자 2를 쭉 찾은 거를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리눅스에는 에디터가 이제 VI랑 나노 이런 에디터들이 있는데 최소한 한 가지 에디터는 손에 익혀놔야 된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VI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자, 그랩은 이렇게 할 때 잘 쓰지 않고요. 어떤 때 쓰냐면은 우리가 ls 해서 이렇게 보면 파일 목록 보이죠? lsla 하면은 요 퍼미션까지 권한 정보까지 쭉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샘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파일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ls-l까지 똑같이 하고 파이프를 넣어줍니다. 역슬러시 키 있죠? 예, 역슬러시 키를 Shift 누른 채로 누르면은 요 파이프 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랩이라고 적어줘요. 그랩이라고 적어주고 샘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만 보여줘. 이렇게. 그러면은 샘플 카피 샘플.txt 샘플.txt 이렇게 샘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많이 쓰냐면은 윈도우 같은 데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작업 관리자를 띄워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리눅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이 텍스트로 보여준다는 거. 그 명령어가 p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s.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그랩을 많이 쓰죠. ps 그랩 배쉬라는 단어가 들어간 애만 찾아줘. 이렇게. 이걸 왜 쓰냐면은 백엔드 개발, 스프링부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먹으실 텐데 이걸 스프링부트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자라 파일, 실행 파일 하나 만들고 걔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실행했으면은 프로세스가 제대로 떴는지 안 떴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ps 그랩 자바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프링부트 그 컴파일된 거를 자르를 실행하기 때문에 ps 그랩 자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그럴 때 또 그랩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양이 이렇게 쭉 많지만 아주 빠르게 제가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모르시더라도 메모장에다가 잠깐 이렇게 붙여놓고 리눅스를 다룰 때 명령어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참조해 가면서 한 며칠 여러 번 한 10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이고 그만큼 또 10번만 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써요. 몇천 번, 몇만 번 쓰실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명령어들이니까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켠에 좀 메모를 해 두시고 참조해 가면서 그때그때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시 명령어 중에서 파일 다루는 것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